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73살의 제 인생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재후, 올해로 73살이 된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 않은 노인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과 그 뒤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대에도 사랑이 올 수 있을까요? 한때 저는 그걸 비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그냥 무덤이나 기다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제 앞에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저 그런 노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잃었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40년을 함께한 아내 최영숙과 헤어졌거든요. 황혼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사람과 함께 걸어오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다니요.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영숙이에게 버림받은 걸까? 라는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죠. 하지만 사실 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제일 아팠습니다. 이혼 전 마지막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숙이가 짐을 싸면서 저에게 말했죠. 대씨, 우리 이제 서로 놓아줍시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마치 40년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눈앞에 텅 빈 집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엉엉 울었죠. 70이 넘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어봤자 뭐 하겠냐 싶었지만 그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내 인생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겨진 기분. 저는 그때 제 손으로 제 인생의 끝을 썼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으로 비가 내리든 해가 뜨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의미 없었죠. 자식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다들 각자 가정이 바빠서 저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이해는 가죠. 저도 그 나이 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버텼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눈은 괭했어요. 이게 나야? 이재호가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영숙이도 떠났고 자식들도 멀어졌고 나 혼자 남았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희망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도
웃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 참 웃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생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누가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딸 은영이가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간 거였어요. 아빠, 이러다 진짜 병나요. 지역센터라도 가봐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시큰둥했어요. 뭐, 노인들 모여서 윷놀이 하는데 거길 왜 가? 라고 투덜댔죠. 그런데 은영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듯이 그 센터 문을 열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문 너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결혼이 깨지고 혼자 남아서 인생이 끝났다고 울부짖던 노인이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센터에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제 인생의 막장 드라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않으니 기운이 없더군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네요. 약 드시고 밖에 좀 나가세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라니? 나가서 뭘 하라는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는 거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모든 걸 놓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실행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옛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친구라도 만나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친구,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다른 친구 민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그 녀석은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조차 안 됐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마저 떠난 느낌이구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면 더 비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껍데기처럼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걱정되니까요.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볼까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것 같았습니다. 저 노인네 혼자 살면서 뭐하나? 라고 수군거릴 것 같아서요. 집 밖은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집안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 은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아빠 얼굴이 왜 이래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버럭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누가 신경 쓰냐? 너도 바빠서 안 오잖아. 라고요. 은영이는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이제 자주 올게요. 라고 하면서요.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또 울어버렸습니다. 은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러다 진짜 병나요.
지역센터라도 가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노인네들 모여서 시간이나 때우는데 거길 왜 가? 라고 투덜댔죠. 그런데 은영이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아빠, 제발이요. 나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한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볼게. 그게 제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센터에서 제 고독을 깨줄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걸요. 이 황량했던 시간들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 인생이 얼마나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는지 들려드렸죠. 이혼하고 나서 집이 감옥이 되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간들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 은영이 덕분이었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 지역 노인 센터 문을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은영이가 저를 차에 태우고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시간 낭비일 텐데. 라는 마음뿐이었죠. 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은영이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재밌는 사람들 만나면 좋잖아요. 좀 웃고 와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어? 내가 웃을 일이 있을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은영이가 문을 열어주고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윷놀이 판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저는 그 소음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뭐야?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던 저에게는 그 활기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탁자에 둘러앉아서 윷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한쪽에서는 누가 웃으라고 소리치며 웃고 다른 쪽에서는 누가 졌는지 투덜대며 박수를 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거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부러움과 짜증이 뒤섞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뭐가 저렇게 좋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라는 어린애 같은 신부가 튀어나왔죠. 저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아서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은영이 말대로 와봤으니 앉아있다가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셨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 이름은 박금자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아서 뭐해요? 같이 놀아요. 저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라고 얼버무렸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 앉더니 계속 말을 걸더군요. 여기 처음 오면 다 어색해요.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매일 오는 재미로 살아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재호예요. 그랬더니 금자 할머니가 손을 치면서 아이고, 좋은 이름이네. 재호 씨, 여기서 친구 만들면 인생이 달라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금자 할머니가 저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더군요. 윷놀이판 옆으로 저를 데려가서 여기 앉아서 한판 해봐요. 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볼게요. 라고 했죠. 사실 마음속으론 겁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뭐라도 해야 한다니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있을 땐 혼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선 그 익숙함이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자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재호 씨, 한 번만 해봐요. 재밌어요. 저도 뭐 어때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어색하게 윷놀이판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육가락을 쥐고 던져봤는데 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잘했네. 라고 박수를 치니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군요. 뭐야, 이게 뭐가 재밌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금자 할머니 덕분에 센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금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호 씨,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다 보면 그 사연이 조금 가벼워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나도 사연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잃어버린 웃음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기대가 생겼어요. 혹시 여기서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금방 꺼질 뻔했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센터에 몇 번 더 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윷놀이도 하고 차도 마시고 사람들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 여기 오는 게 싫지 않네.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던 제가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재호 씨, 자주 와요. 여기 오면 기운 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올게요. 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의심은 곧 사라질 일이 생겼어요. 제가 센터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김옥순 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반전을 맞습니다. 지난번에 딸 은영이 덕분에 지역센터에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제 고독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센터에 다니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김옥순 씨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때 그걸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옥순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나누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옥순 씨와 저는 센터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말을 더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죠. 그날은 날씨가 따뜻해서 센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날씨 좋네요. 라고 툭 던졌는데 옥순 씨가 웃으면서 그러게요. 이런 날은 옛날 생각이 나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옛날 생각이라 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 질문이 우리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옥순 씨가 천천히 입을 뗐어요. 저는 결혼한 지 35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35년이라니 나보다 짧지만 그래도 엄청 긴 세월이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죠. 옥순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처음엔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걸 알면서도 10년을 더 버텼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10년이나라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옥순 씨가 잠시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식들 때문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까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말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옥순 씨 눈빛에서 쓸쓸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 쓸쓸함이 제 마음과 닿는 기분이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옥순 씨가 저를 쳐다보며 왜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관심 때문이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짐 싸서 나가면서 우리 이제 놓아줍시다. 라고 했어요. 그게 끝이었죠.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서였어요. 옥순 씨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재호 씨도 저처럼 상처가 크셨겠네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가 내 상처를 알아주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동안 혼자 묻어뒀던 아픔을 누가 알아준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센터에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요. 한 번은 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림이라고는 초등학교 이후로 안 그려봤는데 옥순 씨가 옆에서 재호 씨 그냥 마음대로 그려봐요. 라고 응원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붓을 들고 나무 하나를 그렸어요. 엉망이었죠. 그런데 옥순 씨가 웃으면서 멋진 나무예요. 꼭 재호 씨네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어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옥순 씨가 젊은 날의 초상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 불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옥순 씨와 함께 있는 게 점점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옥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재호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좋죠? 나이에도 마음이 설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설렌다니 나이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저는 얼떨결에 말했어요. 옥순 씨, 이 나이에 사랑이 뭐예요?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옥순 씨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너무 쌀쌀맞게 말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옥순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재호 씨,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진 않았어요. 나한테도 설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권리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때렸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라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사실 겁이 났던 거예요. 옥순 씨가 다가오는 게 좋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 잃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옥순 씨 말대로 나이 들었다고 마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설레고 싶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센터에서 옥순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미안한 마음에 먼저 말했어요. 옥순 씨, 저번에 내가 좀 서툴렀어요. 나도 설레는 게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옥순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저는 옥순 씨를 통해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상처가 비슷해서 더 끌렸던 걸까요? 아니면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서로의 따뜻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옥순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갈등과 결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번에 옥순 씨와 제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가까워진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 시간이 쌓이면서 옥순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와 다시 살림을 꾸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때 그걸 꿈도 못 꿨었어요. 그런데 옥순 씨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은 그 결정과 그걸 둘러싼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 가슴을 뛰게 했고 동시에 무섭게도 했던 순간이에요. 그날은 평소처럼 공원에서 옥순 씨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라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선선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옥순 씨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아서 저도 덩달아 긴장했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옥순 씨가 살짝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호 씨,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같이 산다고? 결혼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쳤죠. 저는 얼떨결에 네. 라고 되물었어요. 옥순 씨가 웃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지쳤고 재호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 같이 늙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제 마음은 두 갈래였어요. 한쪽은 설렜어요. 옥순 씨랑 같이 산다니 매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웃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 기뻤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겁이 났어요. 이 나이에 또 결혼하고 또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말했어요. 옥순 씨, 나 생각 좀 해볼게요. 옥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해요. 나 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 기대가 담겨 있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옥순 씨 생각을 했어요. 같이 그림 그리던 날, 노래 부르던 날, 공원에서 웃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 사람 없으면 다시 혼자가 되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그 고독한 시간이 떠오르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너 73살이야.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새벽이 되면서 결심했어요. 옥순 씨 말이 맞아. 늙으면 좋을 것 같아. 그 결심을 하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자식들에게 말할 차례였죠. 저는 딸 은영이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은영이에게 말했어요. 은영아, 아빠가 옥순 씨랑 같이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랬더니 은영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아빠, 진짜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화가 났어요. 늦었다니 아빠도 행복하고 싶어? 라고 쏘아붙였죠. 은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하니 아빠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놀라서요. 근데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어요. 영숙이 순간 가슴이 쿡 찔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랑은 끝난 일이야.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은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 반응에 저는 실망했어요. 딸이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다음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지금 장난하세요? 73살의 결혼이라니 터무니없잖아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터무니없다니 너희 아빠도 사람이다. 나도 살고 싶어. 라고 소리쳤죠. 민수가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아빠,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그 나이에 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패라는 단어가 제 두려움을 건드렸죠. 그런데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수야, 아빠가 실패해도 내 선택이야. 너희가 날 막을 순 없어. 민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툭 던졌어요. 그 말투가 차가워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자식들이 날 반대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옥순 씨에게 자식들의 반응을 말했어요. 옥순 씨, 애들이 반대해서 좀 힘드네요. 옥순 씨가 저를 보며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재호 씨, 우리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결심했죠. 결혼합시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옥순 씨 옆에 있으니 그게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간소한 재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건 필요 없었죠.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다 자식들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은영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아빠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영아, 고맙다. 라고 하며 딸을 안았죠. 민수도 전화로 말했어요. 아빠, 내가 좀 심했어요. 아빠 행복해 보이면 나도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 자식들이 날 이해해줬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가족 모두가 허락해줬어요. 지난번에 옥순 씨와 재혼을 결심하고 자식들의 허락까지 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때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재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옥순 씨와의 관계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또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옥순 씨는 흔들림 없이 다가왔는데 저는 자꾸 물러서고 싶어졌어요. 오늘은 그 갈등과 망설임의 순간, 그리고 그걸 넘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재혼을 결심한 뒤 우리는 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어느 날 옥순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재호 씨, 우리 이번 주말에 공원에 같이 가요. 날씨도 좋고 산책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었죠.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나중에 가요. 사실 바쁘지도 않았지만 그냥 핑계였죠. 옥순 씨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왜 저러지? 옥순 씨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모른 척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옛 영숙이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죠. 사진 속 영숙이는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며 이상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내가 영숙이랑 40년을 살았는데 옥순 씨랑 새로 시작한다고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영숙이한테 미안한 건가? 아니면 내가 또 실패할까봐 겁나는 건가?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옥순 씨랑 살면서 또 마음이 멀어지면, 또 혼자가 되면 그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옥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옥순 씨가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고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 씨, 내가 부담을 줬나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담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옥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재호 씨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싶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멀어졌다는 것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옥순 씨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얼른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 말은 빈말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요. 나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옥순 씨가 저와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눈이 마주쳐도 살짝 웃고 지나가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더 아팠습니다. 옥순 씨가 멀어지니까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물러섰지? 옥순 씨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겁쟁이였던 거예요. 옥순 씨가 다가올수록 저는 또 상처받을까봐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옥순 씨를 잃으면 어쩌지? 그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던 그 고독한 날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옛 친구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는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친구였는데 이혼 후 연락이 뜸했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철수야, 나 옥순 씨랑 재혼하려고 하는데 자꾸 겁이 나. 철수가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뭐 이런 3살에 무슨 결혼이야? 늙어서 뭐하러 그러냐? 혼자 편하게 살아.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편하게? 너는 혼자 살아봤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철수가 당황해서 야, 왜 그렇게 심각해? 농담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나 행복하고 싶어. 옥순 씨랑 같이 있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철수의 비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센터에서 옥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옥순 씨가 저를 보고 살짝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옥순 씨, 내가 며칠 전에 잘못했어요. 나 겁났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나 옥순 씨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옥순 씨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재호 씨, 나도 그래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옥순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사랑 때문에 겁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용기가 나는 그 이상한 마음이요. 저는 그때 옥순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옥순 씨와 재혼을 결심하고 자식들의 허락을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 이후 우리는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고 센터 친구들 몇 명이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손잡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박한 순간이 제게는 인생 최고의 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혼은 시작일 뿐이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옥순 씨와 함께한 새 삶과 그 안에서 제가 느낀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재혼식을 마치고 저는 옥순 씨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제 낡은 가방 하나와 몇 가지 옷가지가 전부였죠. 옥순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재호 씨, 이게 다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간단하네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간단했는데 이제 옥순 씨 덕에 복잡해지겠네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크게 웃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저는 옥순 씨 집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 속엔 기대만큼이나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옥순 씨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옥순 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와 살던 때, 혼자 지내던 고독한 날들, 그리고 이제 옥순 씨와의 새 시작. 내가 정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순 씨가 문을 살짝 열고 저를 불렀습니다. 재호 씨, 잠만 와요? 나도 좀 설레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옥순 씨도 나처럼 불안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순 씨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 밤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옥순 씨와 함께 눈을 뜹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옥순 씨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저는 얼떨결에 계란을 프라이했습니다. 재호 씨, 계란 이렇게 부치면 맛있어요. 라며 옥순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내가 요리 좀 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소소한 순간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순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재호 씨, 우리 같이 시장 가요? 뭐라도 사와서 밥 해 먹어요. 저는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시장에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옥순 씨가 제 손을 잡고 재밌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끌려갔어요. 시장에 가서 우리는 채소와 생선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옥순 씨가 생선 손질법을 가르쳐 주며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안 나요라고 했고 저는 어설프게 따라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부부라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노부부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밥을 해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좋았어요. 내가 이런 일상을 다시 가질 수 있다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혼자 살던 시절, 맛도 모르고 먹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옥순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70대에도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동네 뒷산에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데 옥순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늙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혼 후의 고독과 재혼에 대한 망설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옥순 씨와 함께라면 늙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저는 진짜 새 삶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옥순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그 편지를 지금 읽어드릴게요. 옥순 씨, 늦게 만나줘서 고마워요. 제가 혼자였을 때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며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행복하게 늙어가요. 이 편지를 쓰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옥순 씨가 이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 편지 어때요? 감동적이었나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옥순 씨와 함께 웃고 밥 먹고 산책하며 살아가요. 70대에도 사랑이 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알았죠. 여러분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증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게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